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내 일에 잡을 잡아라 라는 테마로 2016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 장애인을 위해 취업 알선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 박람회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설명에 따라 장애인 한 명이 열심히 이력서를 쓰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예쁘게 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렘이 얼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박람회장 입구에는 이번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14개의 기업 상호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당진시청이 주최하고 당진시 장애인복지관과 당진시 장애인시설 및 기관연합회가 주관한 2016년 당진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비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처음인데요.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이병화 관장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당진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 박람회를 열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개관한 지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장애인들의 욕구가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하는 직업재활팀에서 1년 동안 각 기업체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준비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기업체다 연계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각 기업체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거 복지 박람회를 좀 해보자, 취업 박람회를 해보자 해서 금년에 이제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도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취업 박람회는 14개 업체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게 점차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도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기업을 찾아 면접관 앞에 앉은 누군가는 이력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봉투에 예쁘게 넣어온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들에게도 이력서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취직할 나이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이번 박람회에 들렸는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재밌는 타로로 적성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어디선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박람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품 조립하는 거 원하는 거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 또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예비 직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선뜻 나선 기업들인데요. 다양한 기업의 면접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들도 일반인하고 다름없이 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든지 강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 이사장님이나 저희 병원 측에서도 장애인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게 취지가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함께 하시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모두 맞는 일자리 찾으셔서 정상인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저희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도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상생해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장애인도
어떤 특정 부분에 단지 불편할 뿐이지 일을 시켜보면은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비장애인보다는 또 장애인을 같이 고용해가지고 일하는 게 또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또 좋은 또 기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박람회를 통해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라는 문턱 앞에서 이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게 열정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 역시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좋은 뜻으로 모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더 많은 사회 진출을 돕는 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시청 접견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정부 예산 확보 계획을 보고하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병희 부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진시가 어기구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병희 부시장을 비롯한 7개 부서 담당관들과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의 국장과 담당관들은 당진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0대 역점 시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 등 각 시책별로 30개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어기구 당선인은 배석한 담당관들에게 예산 확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하며 등원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구청사 저희 제1방송이 어기구 국회의원 당선인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선인의 선거 과정과 정치 철학, 그리고 당진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기구 당선인은 당진 시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내며 굳건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1방송이 준비한 이번 초대석의 주인공은 당진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기구 당선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기구 당선인은 당진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하며 선거 기간 동안 민심이 요구했던 싸우지 않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를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초대석이 진행되는 동안 당선인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 유세 기간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어기구 당선인은 원래 꿈은 국회의원이었냐는 질문에 어렸을 적 꿈은 대통령이었다며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며 미분양 산업단지를 채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꽃다발을 받으며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진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참된 정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기구 당선인은 초대석에서 승자 독식 사회가 아닌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한민국도 유럽의 여느 복지국가처럼 누구 하나 소외된 시민 없이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당선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개원 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당진 유일의 종합병원인 당진종합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습니다. 예전에는 천안이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보냈지만 이렇게 승격됨에 따라 이제는 응급의료센터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 최고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열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당진 종합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의 경우 천안이나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당진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노령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 내 수준 높은 의료시설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종합병원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인력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당진 종합병원은 충남 지역 최고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당진 지역은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응급의료 수요에 대해서 우리 병원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응급의료센터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생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진 종합병원은 승격 준비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6명의 전문의와 10명의 간호사를 투입한 상태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더 수준 높은 시설과 의료 인력을 통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당진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향후 목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병원은 심혈관, 내혈관, 중증 외상 등 초응급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응급센터 종합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 당진 종합병원의 비전은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의 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당진 시민들에게 나눔을 항상 실천하자고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저희가 2015년도 6월부터 기간 평가를 준비하면서 센터급에 준해서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면서 올해 이제 장비와 센터의 준비, 그 인력의 기준에 전부 맞춰서 저희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여서요. 지금부터는 당진 종합병원을 찾는 그 환자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그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CS 교육을 매달 실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매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 간호사나 구조사,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BLS 기본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BLS, ACLS 자격증을 갖추고 이렇게 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격증이 생길 때마다 저기다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한 분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종합병원이 지역민들의 생활과 편의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당진경찰서 등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충남 지역 고령자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4명으로 전국 9개 도에서 7위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도로교통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를 매년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주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교통안전공단과 당진경찰서 등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됐는데요. 주된 회의 내용은 농촌지역 사망사고 발생이 많은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농번기와 행락철의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4명으로 전국 9개 도에서 7위에 해당했고 전국 평균 8.7명에 비교해도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김현준 주무관은
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협업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더욱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 4월 26일 기준으로 교통사망사고 101명 중 고령자가 38명에 달했는데 이에 협업하는 4개 기관은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해 5년간 50%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통관리계 박성현 팀장은 사람이 살아야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안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에 도로교통과 주최로 초등학교 앞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사거리, 그리고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당진 시내의 주차장을 중심으로 2016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가 이뤄집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주최한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조리교실의 대상자는 평범한 한국 엄마들이 아닌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서투른 한국말을 사용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마다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과 반찬들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조리교실 현장에 임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유식과 반찬들을 그릇에 담는 엄마들.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조리대를 닦는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주최한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기들을 키우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위해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과 계란말이 등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긴 모습도 조금 다르고 한국말도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한국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한국 온 지 지금 4년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지금 하나 하고 딸 지금 8개월 됐어요. 한국 온 지 좋아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남편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 오셔서 되게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와서 한국 음식하고 한국 문화 많이 보충하는데 여기 다문센터 도와줘서 한국 많이 알아하고 애기한테 맛있는 것 많이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노력하는 모습에서 엄마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참여한 팀도 있었습니다. 살갑게 챙겨주는 모습에서 국경을 초월한 사랑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참여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참석하고 처음 참석했는데요. 나오고 보니까 와이프도 배울 수가 있고 해서 참석하는 데에서 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신 것 같은가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얼굴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졌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주최한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참여해 즐겁게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반기에 이러한 교육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더 많은 엄마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편도 3차선의 도로에서 양쪽 1차선씩 불법 주차가 돼 있다면,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버젓이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또 서로 합심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포구와 부곡공단인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편도 3차선의 도로, 양쪽 1차선씩 불법 주차가 돼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은 부곡공단로입니다. 한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길의 한쪽에는 불법 포장마차도 3곳이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인근 한진포구에서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개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미 이곳은 오래전부터 일반 식당의 자리인 것 마냥 보입니다. 차량 한 대분의 주차장 규격은 너비 2.3m에 길이 5m입니다. 약 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했으니 총 287.5평방미터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 화단은 꽃이 자라는 장소라기보다는 밟고 지나다니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의 태도와 서로 합심해 동네 사람끼리 편의를 봐주는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식도 잘못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도 문제입니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JRB 뉴스 최지수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더워지던 날씨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더불어 한동안 짙었던 미세먼지와 황사 농도도 함께 보통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내리던 비도 그치면서 활동하시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그쳐서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모든 지역 아침 기온이 올라 따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별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아침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 서산과 홍성 지역 역시 오전부터 비가 그치고 당진과 비슷한 최고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룡 지역입니다. 계룡은 아침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충남 지역 중 가장 높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청양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은 충남 지역 중 가장 낮은 기온인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그래도 최고 기온은 19도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입니다. 세종 역시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그치면서 21도까지 올라 움직이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 덕분에 모처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세차나 실내 환기를 미루셨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정확한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